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3년 6월 18일입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지? 자,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디아블로 4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쁠 예정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하루 왼종일 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한 하루에 한 3시간, 평균 3시간 정도 가볍게 요즘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몰입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새고 그렇게까지 할 정도는 안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게임에 전부를 걸었는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임 안 하는 시간엔 뭘 하느냐? 게임 안 하는 시간에는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디아블로 4 하는 우리 디둥이들 있으신가요? 제가 해보니까 재밌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좀 많이 걱정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디아블로 이모탈 하는 방송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아블로 이모탈에서 슬픔술사 만들기. 진정한 개그맨은 슬픔을 먹는다. 그래서 슬픔술사 만드는 거 하고 조금 플레이 해보다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만뒀죠. 그거는 그 캐릭터 만드는 게 제일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 디아4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재밌는 것 같다. 일단 뭐랄까 게임성도 괜찮은 것 같죠? 적절하게 이렇게 난이도도 적절하게 해주고 맵도 굉장히 탐험할 것들도 나름대로 있는 편이고 그리고 스토리도 나름대로 괜찮죠. 이게 저는 지금 처음 키우고 있는 거라서 맨 땅에서 키우고 있어서 가장 쉬운 난이도로 시작을 했거든요. 모험가랑 숙련자인가?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선택할 때. 근데 일단 모험가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군. 이렇게 착착착 하면 썰리고 보스 잡을 때는 조금 이렇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적당하군 했는데 먼저 해본 우리 디둥이 선배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는 튜토리얼 같은 거고 이제 나중에 난이도 고행 같은 거 가면은 안 돼! 이러면서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겁이 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이 지금 난이도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디아3의 잠 3 그럴 것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면은 그냥 무난하긴 한데 노력을 안 해도 되는 정도.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에 한 105% 정도의 난이도가 챌린지가 있으면은 그게 가장 재밌다라는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이도 조절, 레벨 조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잡았다라는 평인 것 같고 그리고
분위기, 그죠? 분위기도 디아 3 때는 좀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애니메이션 같이 그냥 뿅뿅뿅 와 막 뻥뻥뻥뻥 쾅쾅쾅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거는 일단 3보다는 확실히 무시무시하고 근데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이게 우리가 다들 우리 디둥이들은 디아블로 2를 기준점으로 삼고 그것보다 무시무시한가 음울한가 밝은가 그걸로 기준을 정하잖아요. 근데 디아 4가 그래픽도 되게 사실적이고 또 그런 표현 같은 것들이 진짜 막 무섭고 약간 징그럽고 와 이럴 수가 이런 느낌의 그런 것들을 다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음울한 분위기가 나는데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디아블로 2도 그 레저렉션으로 좋은 그래픽으로 하면은 조금 이게 과연 그 진짜로 분위기가 음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래픽이 디아 2 때는 지금 기준에서는 진짜 후지잖아요. 그 해상도도 1024 768이 아마 최대고 그러니까 그 해상도에서 약간 도트 비슷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생략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렇게 그래픽을 표현을 해놓은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이 뇌라는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내 머릿속에서 더 그거를 렌더링을 하는 거죠. 상상을 펼쳐가지고 그 점에서 나오는 게 그 음울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다 해주면은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다 해주면 버릇 나빠져요. 그래서 디아블로 4도 다시 8비트 그래픽으로 돌아가면은 더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아무튼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스토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특히 RPG 게임 할 때 스토리 안 보잖아요. 스토리 안 보고 막 빨리빨리 깨고 빨리빨리 스킬트리 막 최적의 스킬트리 최적의 아이템 세팅 이런 거 맞춰가지고 나는 짱 세다 이것만을 위해서 게임을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이죠. 근데 그러면은 게임을 사서 이게 제일 싼 게 87,000원인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게임을 하면은 2만 원어치밖에 하지 못하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디아 4도 빨리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부러 스토리 다 그 말도 거의 대부분 빨리 넘기기도 안 하고 다 그냥 목소리로 듣고 마을 같은 데 가면은 NPC들이 점점점 하면서 할 말이 있는 거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에는 아무 상관없는데 마을마다 어떤 그 마을의 사연이나 분위기, 지금 상황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NPC들이 대사들이 그냥 떠 있는 거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사연 하나씩 다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꼭꼭 씹으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디아 3도 스토리가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디아 3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플레이를 하고 다 깨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한 오랜만에 다시 플레이할 때 처음부터 모든 NPC들
말 다 들어보고 진짜 사소한 NPC들 말까지 다 들으면서 플레이를 해봤거든요. 근데 와 진짜 그 디아 3 솔직히 그 잠3나 똥3라고 하지만은 스토리 하나만으로도 저는 not bad, 어쩌면은 꽤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확장팩 스토리가, 확장팩에서 그 천사가 다 영혼으로 갈아버려가지고 하는 그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그 용병 디아3에서 용병들 뭐였지? 도적하고 마법사하고 그 성전사 기사단원, 걔네들이 각각 그 막 스승님 막 이렇게 만나고, 스승님이 뭘 가르쳐 주셨는데 뭐 이게 막 어쩌고, 뭐 우리 자매들이 어쩌고 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가서 다 만나게 돼가지고 그 사연을 막 들어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와, 그거 그때 진짜 감동적이에요. 좀 디아3 확장팩에서 그런 그 인간의 공포와 그 진짜 이렇게 극한의 공포와 좌절,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인간의 심리 이런 거라든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그런 슬픔과 또 그걸 극복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을 정말 잘 표현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디아4도 스토리를 잘 꼭꼭 씹어가지고 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디아4 스토리도 굉장히 좀 그 약간 좀 이제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억지 공포나 약간 억지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과장된 공포나 과한 그 비극 이런 거를 좀 만들긴 하지만, 그냥 뭐 감안하고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작들에서는 악마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우리 인간 여러분이 막 열심히 무찌르는 내용이었죠. 천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데 디아4에서는 이제 천사편, 악마편, 인간편. 근데 인간은 악마의 꼬드김을 받는 또 인간 편에서도 이렇게 나눠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사나라, 악마나라, 인간나라 이렇게 개판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구려가 백제를 쳐가지고 신라가 백제랑 이제 나제 동맹을 맺었다가 신라가 배신을 때리고 한강 유역을 가져가 버리죠. 그러고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돼서 싸우다가 신라가 당을 데려와가지고 당 괄호치고 릴리트 데려와가지고 백제를 쳐부수고, 뭐 그런 엉망진창 삼국지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디아4의 스토리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과연 진정한 선과 진정한 악, 뭐 그런 게 절대적으로 선이나 악이 과연
구분될 수 있는가? 우리는 모두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선이 아니고 또 악이 악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아주 명작이다. 아직 다 해보진 못했지만. 그리고 디아4에서 진짜 이 게이머로서 감동적인 그 포인트, 이전작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팬 서비스로 하나씩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진짜 환호하게 돼요. 환호. 와, 와, 와. 뭐 이를테면은 이 디아블로 하면 마을, 무슨 마을입니까? 트리스트럼 있죠. 그 디아블로 1 때부터 있었던 트리스트럼의 그 환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디아블로 2에서 우리 배 태워주던 아저씨, 그런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등장한다든지, 아니면은 디아 3에서 막 열정적이었던 그 기사단원이 이제 다 모든 걸 다 겪고 다 부질없다 겸세적으로 돼가지고 디아 3에서 그렇게 그 젊은이가 이제 아저씨, 거의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 이것이 우리네 인생이구나.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있었던 열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이 세월에 깎여서 세모나게 뾰족했던 사람이 그냥 둥글둥글해지고, 그런 것들 참 잘 녹여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를 요즘 그 집에서도 좀 했지만 PC방에 가서 자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PC방을 다니게 되었거든요. 왜냐면은 뭐 게임을 딱히 하는 것도 없었고 다 옛날 게임만 했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집 컴퓨터로 하고, 뭐 닌텐도 스위치 사가지고 스위치로 하고, 그러다가 오랜만에 PC방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시 그 PC방이 밥이 맛있더만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PC방에서 끓여주는 라면을 먹고 싶어서 겸사겸사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밥 시간 대충 맞춰가지고 PC방에 가곤 한답니다. PC방 메뉴 중에 그 부대찌개 라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간 안성탕면인가? 아무튼 거기다가 스팸 3조각, 괄호치고 스팸이라고 하지만 맛으로 볼 때 리챔이다. 리챔 3조각 들어있고, 그리고 밥을 한 공기 줘요. 쬐끄만 공기로. 그래서 그게 진짜 든든해가지고 라면 다 먹고 밥이랑 리챔 한 입씩 해가지고 밥까지 딱 먹고, 그러고 닥터페퍼 한 캔, 그러면 아주 든든해가지고 또 우리 이 방랑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죠. 진짜 요즘 PC방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김밥 천국이 살아남으려면은 김밥 천국에도 게이밍 컴퓨터들을 한 대씩 자리마다 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밥 천국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그 뭐라 그랬지? 뭐 유명한 게 있었는데, 누가 경쟁해야 될
경쟁해야 할 정확한 게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모든 걸 다 인상으로만 기억하고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뭐더라? 게임 회사가 경쟁해야 될 그 회사는 나이키라고 그랬나? 그런 거 뭐죠? 그 얘기 있잖아요. 아, 그거다. 나이키가 경쟁해야 할 그거구나. 나이키가 경쟁해야 할 회사는 아디다스가 아니라 닌텐도다라는 말. 그죠? 맞죠? 그러니까 나이키는 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 김밥 천국도 경쟁해야 될 상대는 김간애가 아니라 포텐 PC방이다. 포텐 PC방이 요즘은 그 약간 대세 프랜차이즈인가 봐요. 제가 어릴 때는 사이버리아 사이버리아 PC방이 대세였는데 사이버리아 PC방 그리고 그 전에는 진짜 그 약간 2000년대에는 다 저거였죠. 춘추 전국 시대였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 그때 사이버리아가 평정하고 요즘은 포텐 PC방이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동네만 그런가? 아무튼 좋습니다. 그 예전에는 PC방에서 담배를 자리에서 필 수 있었잖아요. 그 오래된 미래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고대적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도 이제 가물가물해지는데 커피숍에서 카페에서 앉아서 담배를 필 수 있고 PC방에서 담배를 필 수 있던 시절 그때는 그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PC방을 다녔었는데 그때 학교 끝나고 PC방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갔다가 집에 갈 때 담배 냄새가 진짜 오지게 배잖아요. 자리에서 다들 피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PC방 끝나면은 산책을 한 3시간씩 해야 돼. 그 숨 이렇게 폐 끝까지 공기 채웠다가 배 끝까지 공기 내뱉으면서 이러면서 그러면서 옷 벌럭벌럭 교복 벌럭벌럭 하면서 산책 3시간 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어머니가 다 알아. 너 PC방 갔다 왔지? 어떻게 알았지? 머리에서 PC방 담배 냄새 다 나가지고 PC방 갔다 오면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걸리곤 했는데 그때는 막 음식도 그냥 컵라면 그냥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PC방 가면은 국룰이 있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요새도 나오긴 하는데 켈로그 라이스 크리스피 그거 뭔지 아세요? 그 우리나라 그 쌀과자 같이 생긴 거 같은 건데 유과라 그러나? 근데 라이스 크리스피라는 것이 그 네모나고 쫀득쫀득하게 그게 진짜 그게 그 당시에 저 PC방에서만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PC방 가면은 일단 그거 하나 사가지고 먹고 그리고 하다가 웰치스 포도가 국룰이죠. 그 당시에 웰치스도 PC방에서만 구할 수 있었어요. 왠지 모르겠어. 편의점에 라이스 크리스피도 안 팔았고 웰치스도 편의점에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PC방에서는 웰치스 포도 1,000원 900원이었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라이스 크리스피는 500원 웰치스 포도 1,000원 해가지고 그거 먹고
그게 이제 예전 저의 PC방 정식이었죠. 요일바 정식. 요즘에는 그 부대찌개 라면하고 웰치스가 요즘 굉장히 비싸졌더라고요. 2,000원씩 하더라고요. PC방에서. 그래서 웰치스는 사실 1,000원이 아니면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닥터페퍼도 2,000원인데 콜라가 2,500원이니까 구하기 어려운데 싼 거. 요즘 2023의 요일바 정식은 부대찌개 라면하고 닥터페퍼 그렇게 먹고 딱 앉아서 하면은 든든하죠. 닥터페퍼 대신에 몬스터 에너지를 먹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 몬스터를 먹으면은 먹자마자 왜 이렇게 졸린지 그 좀 뭔가 이상해요. 그게 먹으면은 잠이 깨고 심장이 막 덜렁덜렁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몬스터를 먹자마자 졸려. 피곤하고. 거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몬스터는 약간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닥터페퍼로 하고 진짜 옛날에 그 초딩 때는 뭐 레인보우 식스랑 그런 거 열심히 했고 대학생 때는 서든하고 카트가 국룰이죠. 카트 뭐 무지개 장갑이니 뭐 해가지고 카트하고 서든 하러 갔는데 그러면은 대학생 때는 이제 무한 담배를 피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재떨이가 하나씩 있고 재떨이에 이렇게 종이 깔고 물 부어가지고 그런 재떨이가 있고 왼손에 그냥 담배를 끼고 계속 끼고 하다가 재 다 떨어지고 키보드에 그리고 담배 나중에 한 3시간 4시간 하면은 고슴도치가 하나 생긴 재떨이에 담배 고슴도치 하나 만들고 아 이제 힘들다 이러고 나오면은 또 폐가 썩어가는 그런 느낌. 요즘 PC방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진짜 쾌적하고 밥집이 다 됐죠. 자,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곤 했답니다. 그래서 요이바의 꿈 깨는 라디오 앞으로도 디아블로4를 일단 스토리를 다 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효율적인 그 한국인의 빌드 그런 거를 쫓아서 강한 사람이 되어 보아야겠죠. 내 캐릭터는 강해지는데 나는 점점 약해지는 마법. 아무튼 그 천사든 악마든 인간이든 다 그놈이고 결국은 뭐야? 결국은 진심이 승리한다. 진심 하나만 알아주십시오. 요이바의 꿈 깨는 라디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디아블로4와 PC방 이야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 Greetings. 잠시 내 말 좀 들어보게나. 레아야, 너 디아블로지, 레아야. 맷 우엘맨의 트리스트럼 듣고 왔습니다. 띵명곡이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해서 제대로 들어본 거 여러분 아마 처음이셨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 그
이거 기타 연주 다 외워서 장기자랑 하고 싶다. 장기자랑 디아블로 트리스트럼 연주하기. 아저씨들만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 사연은 그래가지고 사연 주제가 디아블로는 아니고 사연 주제는 게임과 PC방의 추억, 그것에 대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아시죠? veef.net veef.net에 가시면은 사연 주제도 거기에도 써있고 하니까 거기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지난주에 제가 이제 페스티벌 공연한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페스티벌에 관한 사연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노사연 사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꿈 깨는 라디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알아서 사연도 척척 보내는, 알아서 척척 스스로 어린이, 우리 요일발 아기들 아주 뿌듯합니다. 자, 그래서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주제가 페스티벌이라 최근에 갔던 페스티벌이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봤는데 2016년도 UMF였던 것 같네요. 그때 데드마우스를 보기 위해서 깃발도 만들고 혼자 지방에서 상경해서 거의 8시간 동안 라이브 스테이지 펜스를 지키고 있던 기억이 나는데 제 우상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체력이 딸려서 단독 공연이나 클럽 공연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되면 또 좋은 라인업의 좋은 페스티벌을 가서 신나게 즐기고 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기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고 추천곡 샤케의 키슬로티 피플 적어주셨습니다. 2016 UMF의 데드마우스가 왔구나. 그 데드마우스 공연은 저거 멋있어요. 무슨 밑도 끝도 없이 멋있다고 하는 게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EDM 하는 이 선생들 중에서 이렇게 사람을, 나의 직원들을 열심히 데려다가 공연 다닐 때 막 짐도 한 트럭 두 트럭씩 배에다가 비행기에다가 싣고 직원들도 수십 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거대 아티스트들, 헤드라이너급들, 그런 사람들은 이 무대를 아주 으리으리하게 만드는 그걸로 또 승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의 뭐랄까 선구자격 그런 것을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데드마우스인데, 큐브라 그러나? 그 데드마우스가 갖고 다니는 무대 세트가 있거든요. 그지? 큐브가 뭐 버전 1, 버전 2, 버전 3, 뭐 버전 2.1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버전 3를 갖고 다니나 보죠. 그래서 큐브잖아요. 딱 그 정육면체를 딱 모서리로 보는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무대인데 거기에 LED가 전부 박혀가지고 화면이 나오고 막 그런 오디오 비주얼 어쩌고를 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니고 그 G 모양 탈에다가도 LED를 잔뜩 박아가지고 연결해서 퍼포먼스를 하곤 하죠. 근데 그 탈이 아무래도 무겁고 덥고
안 들릴 거 아니에요. 잘 안에다가 뭐 헤드폰과 그런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을 해놓는다고 해도.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벗어요. 맨날 하다가 그냥 중간에 벗어. 근데 어쨌든 데드마우스 2010년대 중반이 진짜 이 EDM의 전성기 같은 것이었죠.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씬에 있는 사람들도 앞으로 뭘 해야 되지 하는 거를 좀 애매하게 그렇게 그냥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옛날부터 하던 거 하던 사람은 옛날부터 하던 거 아직도 하고 있고 10년 전에 틀던 거 지금도 틀고 뭐 그러고 있고 뭐 이제 덥스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신흥 장르들도 어느덧 10년 차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고 그냥 국지적인 조금의 그런 변형들 뭐 이런 거를 시도하고 있긴 한데 과연 이 페스티벌이라는 이 형태 이게 어떻게 보면 클럽을 엄청나게 큰 규모로 뻥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과 이 무대의 온갖 그 라이팅과 폭죽과 특수 효과들을 가지고 사람을 마음을 뻥 해버리는 장르인데 과연 여기에서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튼 뭔 얘기하다 그랬지? 음, 음, 그렇군요. 음,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EDM이라고 부르는 이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그런 이쪽 동네에다가 2017년 정도 이후에 좀 발을 들였거든요. 그 전에는 그 전에 유행하던 음악들은 좀 제가 그리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 2015년쯤부터 이 매드 디센트에서 이런 트랩과 덥스텝을 저쪽 장르 저희 그 남미와 아프리카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만들면서 저도 이런 것도 가능하네 해가지고 그때부터 발을 들이기 시작해서 이런 페스티벌 EDM 페스티벌은 약간 끝물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죠. 아무튼 예전에 왔는데 이제는 한국에 오지 않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에 공연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점들도 많은데 재미있는 경험이셨겠습니다. 근데 페스티벌이 진짜 힘들긴 해요. 이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야외에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체력이 조금씩 깎이잖아요. 디아블로 4에서도 그 사막 건너는 씬이 있는데 바람 불면은 체력이 계속 조금씩 깎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야외에서 하는 거 계속 서 있어야 되고 아니면 덥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힘들죠. 그래서 저도 페스티벌이 요즘 있다고 해도 막 마음 놓고 막 그냥 예전처럼 와 페스티벌 가자 막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어릴 땐 지산에서 3일 캠핑도 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하고 나서 다시는 캠핑 안 한다 그러긴 했지만은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연 귀쟁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일바님 페스티벌 직접 갔다 오지 못했지만 트위터에서 굉장한 영상을 봐서 후다닥 뛰어와서 사연 써봅니다. 태양씨의 여러분과 레드벨벳 필마이 리듬을 믹스하시는 건 대체 어떤 뉴런 구조를 가지셔야 가능한가요? 심지어 엄청 자연스러워서 필마이 리듬인지도 몰랐어요.
그 장면을 직관하지 못해서 아쉽긴 하지만 다음에 요일반님 페스티벌 하시면 꼭 갈게요. 꿈 깨는 라디오 청취자라고 하면 아는 척 해주시는 건가요? 크크. 가본 축제가 꽃 축제뿐이라 쓸 사연이 없어서 아쉽네요. 그리고 월드페 믹스 비하인드도 궁금해요. 하고 추천곡으로는 베니의 Soaked 보내주셨습니다. 그 월드페에서 인트로 그게 이제 트위터에서 또 그 영상이 약간 그 리트윗을 타고 유명세를 바이럴이 되었죠. 그 공연의 그 풀 영상은 JB 채널 본 채널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가서 보시면은 더 유익하실 것이고요. 뭐 그런 아이디어. 저도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니까 되던데요. 그러니까 저한테 막 뭐 이런 믹스는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그런 질문이 뭐 인터뷰라든지 뭐 아니면은 개인적으로다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진짜로 저도 뭐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예, 내가 이거를 꼭 써먹어야겠다. 이 샘플, 이 곡을 무엇이든 간에 섞어가지고 EDM화해서 이거를 써먹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나올 때까지 찾는 거죠. 될 때까지 한다. 하면 된다가 아니고 될 때까지 하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 공연 뭐 꼭 페스티벌 무대가 아니더라도요. 조그마한 클럽이나 뭐 이상한 신기한 베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도 많은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소식은 제 인스타그램에서 트위터 혹은 인스타그램에서 체크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 공연 앞으로도 몇 개 있으니까 기회 되면은 오세요. 오시면은 아는 척 하시면은 아는 척 해드리겠습니다. 월드페에서도 제가 그냥 제 공연하고 막 다른 공연들 보면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야 뭐 얼굴을 그렇게 막 엄청 내놓고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얼굴을 내놓고 했지만은 잘들 모르시니까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 그 막 이렇게 펜스 오른쪽 구석에서 펜스 앞에서 그냥 공연 보면서 놀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요일반님 혹시 그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찍으세요.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저도요. 저도 찍어도 될까요? 해가지고 무수한 악수의 요청이.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인사를 하거나 사진을 찍고 싶지만 이렇게 말을 걸어도 될까? 혹시 실례가 되진 않을까? 이러면서 모른 채 해주시는 것이었더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실을 주의하고 그 옛날에 군자는 누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거지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는 그런 요일바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 저 아는 척 해주시면 저도 반가워요. 그러면은 기분도 좋고. 그래서 인사해 주시고 사진도 얼마든지 찍어드리고,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은 제가 요일바 스티커도 갖고 있으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애프터매스님께서 또 보내셨어요. 사연을 이미 보냈는데 추천곡을 바꾸고 싶어 사연을 하나 더 남깁니다. 데드마우스 얘기를 잔뜩 해놓고 정작 다른 노래를 보내드렸어요 하고 데드마우스의 폴라리스 추천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사연에서 샤케의 키슬로티 피플 보내주셨는데 추천곡을 바꿔달라고. 안 돼. 못 바꿔줘. 돌아가. 인생은 되돌릴 수 없답니다. 인생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DJ가 자, 음악을 틀었는데 그거를 되돌리고 다른 곡을 틀 수 있을까요? 자, 처음 보내신 사연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요일바라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견본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페스티벌도 대체로 혼자 가는 내향인입니다. 요일바 선생님의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500년 전통의 인싸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혹시나 행여나 혼자라서 페스티벌 가는 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생각 안 하고 가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혼자서 페스티벌에 가는 건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1. 침투력이 좋다. 개개인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혼자이기 때문에 DJ 앞으로까지 전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 하나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나오더군요. DJ 공연을 가능한 앞열에서 즐기고 싶다? 혼자 가면 무난하게 성취 가능한 목표입니다. 2번. 시간 관리가 유리하다. 보통 페스티벌은 무대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사람마다 보고 싶은 DJ나 아티스트가 다른 법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마다 체력이 다릅니다. 만약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한 친구는 1시간 놀면 1시간 쉬어야 되고 나는 국가가 허락한 마약만 있으면 쉬는 시간 따위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가장 나약한 친구에 맞춰서 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요일바 선생님, 티에스토, 켈빈 해리스 등이 공연하시고 있다면 다소 슬프겠죠? 혼자 가면 타임테이블 보고 나만을 위한 특별 오마카세 스케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점과 동시에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1번. 물 가져다 줄 사람이 없다. 페스티벌은 짐 검사가 필수 코스로 되어 있고 안전을 위해 먹을 것, 마실 것을 장소에 들고 갈 수 없다 보니 현장에서 음료, 물 등을 사서 섭취하게 되지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가급적 이 자리에 있고 싶어도 혼자 가면 물 가져다 줄 사람이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빠져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급적 페스티벌에 입장하자마자 음료, 물을 하나 들고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좋더군요. 그래도 페스티벌은 길고 수분 섭취는 중요하니까요. 자신의 침투력을 믿고 적당한 시기에 뒤로 한 번씩 빠져주도록 합시다. 2번. 많은 사람들과 부딪힌다. 괄호치고 이건 제 최고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지만 보통 그룹으로 온 사람들은 모여있다 보니 사람들이 스치고 갈 일이 잘 없지요. 그런데 솔로 레이버의 주변은 언제나 약간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통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옷깃만 스쳐줘 인연이란 인연 폭발 가능합니다. 그치만 그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때가 꽤 있더군요. 어쨌든 좋은 음악을 들으러 가는 건 친구들과 가도 혼자 가도 즐거운 과정입니다. 아마도 9월까지 계속 크고 작은 페스티벌이 있을 텐데
남이 주는 음식, 음료 받아 먹지 않고 안전하게 페스티벌 시즌을 즐겁게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유용한 사연, 길고 유용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추천곡으로는 패기구의 It Goes Like 나나나 보내주셨어요. 아까 귀쟁이님 페스티벌은 꽃축제밖에 안 가보셨다고 하셨지만 견본님께서 보내주신 이 팁을 잘 들으시고 혼자서도 페스티벌 한번 가보시면 좋습니다. 그쵸? 혼자 가는 거 좋아요. 진짜로 내가 보고 싶은 거 계속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이 스테이지 갔다 저 스테이지 갔다 친구들이 막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 보자고 막 끌고 가면은 그러면 저쪽 스테이지에서 막 들리는 소리 귀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쉬워하고 그런 것이 혼자 가면 없을 수 있죠. 저는 그 2010 몇 년일까? 몇 년이었더라? 2016년인가? 그 라디오헤드가 한국에 온 지산 락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그때 라디오헤드가 첫 내한이었나? 그치요? 그래가지고 첫 내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야 된다. 이건 가야 돼. 뭐 2013년이에요, 그게. 벌써 그렇게 됐어요? 2013년? 10년 전? 맙소사. 야, 12년? 맙소사. 언제였지? 아무튼 그쯤, 진짜 그쯤이었어요. 라디오헤드 지산. 2012년이었네. 맙소사. 아무튼 그때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한 2009년이었나 2010년이었나 아무튼 그 캠핑했던 지산을 마지막으로 나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괄호치고 25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락 페스티벌을 못 가겠다 이러면서 캠핑에 그 기가 빨려서 그 이후로 지산을 쭉 그냥 안 다니다가 라디오헤드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무대가 한 10시 뭐 11시 그쯤 그 헤드 하는 그 시간대였어요. 11시 12시 그쯤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저녁에 차를 몰고 지산으로 출발했죠. 라디오헤드 한 개 그거 보려고. 그래서 갔는데 늦게 가면은 그 주변 가까운 주차장은 다 꽉 찬 거 아시죠? 지산 그 당시에는 산속에서 했는데 그래서 대충 그냥 저 멀찍이 그냥 도로가에다가 세워놓고 깜깜한 가로등 하나 없는 깜깜한 길을 걸어서 올라가서 라디오헤드를 혼자서 보고 근데 그렇게 뭔가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막 감동적이진 않더라고요. 그냥 그 유튜브로 그 뭐지? 에비로드 스튜디오 라이브 같은 거, 그 베이스먼트 라이브 뭐 이런 거 그거 보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냥 힘들었어요. 약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그거 아시죠? 여름에 락페 밤에 무대 그 뭐야 헤드라이너 설 때쯤 무대 그 관객석에서 껴 있으면은 밑에는 사람들의 그 후끈후끈 열기 때문에 밑에는 뜨끈한데 손머리 위로 핸즈업 하면은 위에 그 밤의 시골 공기 위쪽만 차갑고 그거 아시죠? 그 상태로 그냥 라디오헤드가 계속 이렇게 막 행얼 둥둥둥둥둥둥 행얼 하는데 그냥 하고 이렇게 보고 그러고 그냥 걸어서 다시 내려와서 새벽에 집에 들어갔던 기억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혼자서도 페스티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그 라디오헤드 곡 중에 더 내셔널 앤썸이라고 그 중간에 노이즈를 막 연주하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조니 그린우드가 실제로 FM 라디오를 들고 잡히는 거 아무거나 막 해서 그거를 이펙터를 통과해가지고 뿅뿅뿅뿅뿅 막 루프 걸고 막 해가지고 소리를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때 성시경 라디오가 들어갔구나. 그때 그랬던 것 같다. 기억이 저는 진짜 저의 기억 모든 기억이 상세한 내용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인상만 기억하는 타입이라서 그런 이것저것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성시경 라디오가 들어갔으면은 그 잘자요가 들어갔겠군요.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는 꿈 깨요인데 아무튼 그렇게 또 페스티벌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페스티벌에 관한 사연, 지난주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 주 사연은 아까 말씀드렸죠? 게임과 PC방의 추억 그거에 관해서 보내주시면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추천곡 중에 제가 선정한 곡은 애프터매스님께서 그 추천곡 바꾸고 싶어서 데드마우스의 폴라리스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못 바꿔드립니다. 샤케의 키슬로티 피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자, 2023년 이제 5월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요일바가 즐겨 들은 음악들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 5월의 요들송. 자, 음악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베이비 웨이트의 야 노 피처링 카나지 킬스 듣고 왔습니다. 요들송, 지난달 요들송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부산 출신 가수 라예 라예 좋죠. 진짜 음악 너무 잘해요. 그렇게 요들송의 이 기능, 순기능, 여러분들이 좋은 아티스트 한 명만 찾아가도, 좋은 곡 하나만 찾아가도 요들송을 하는 보람이 있다. 자, 그래서 베이비 웨이트의 야 노 사투리죠. 이것도 미국 사투리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아주 멋진 하우스 음악이죠. 아주 딥하고, 이 곡에서는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이 카나지 킬스의 이
어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중얼 이 16비트 래핑 이게 이 곡을 아주 뭐라 그럴까 이 노래를 딱 비트를 만들어 가지고 비트랑 베이스 이렇게 착착착 비트를 만들어서 딱 놓은 게 그냥 그 청동도 아니다 플라스틱 레진을 딱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치면은 카나지 킬스가 여기다가 랩을 하죠. 그러면 그게 금도금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랩이 이 곡에 아주 진짜 킬했다. 킬링 파트. 자, 왜 그런가? 여기서는 8비트 하우스로 계속합니다. 쿡칙 박칙 쿡칙 박칙 쿡칙 박칙 쿡칙 박칙 한마디에 1, 2, 3, 4 쿡칙 박칙 쿡칙 박칙 8개가 있죠. 비트가. 근데 랩이 16비트로 랩을 한단 말이죠. 중얼중얼중얼중얼 어쩌지고 저쩌시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랩이라는 게 목소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비트를 절편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럼의 역할을 한다라고들 하죠. 랩이라는 게. 그렇다면 여기서는 목소리가 짜짜짜짜짜짜짜 쏴주면서 하이햇이 없지만 하이햇을 16비트로 쳐주는 그런 역할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댄스 음악에서는 이제 그 붐붐 파워에서 DJ 붐이 리쪼남이라고 하잖아요. 리듬을 쪼개는 남자. 리쪼남처럼 댄스 음악에서는 리듬을 어떻게 잘 쪼개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다른 장르가 다 탄생하는 거고 리듬을 어떻게 쪼개냐 그걸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카나지 킬스가 리쪼남이죠. 리듬을 16비트로 쪼개주는 그게 생명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비트만 종착, 콱칙, 북칙, 박칙 나오다가 랩이 딱 들어오는 순간 16비트로 쪼개지다가 후렴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드랍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서 어쩌고 you know 쿵찍 박찍 쿵찍 박찍 어쩌고 you know 저쩌고 you know 어쩌고 you know 저쩌고 you know 이렇게 다시 8비트로 가잖아요. 거기에서 그루브가 또 생겨난다. 그러고 그 후렴 부분 사비 코러스 드랍 뭐가 됐든 후렴 부분에서 이렇게 어쩌고 you know 이렇게 하다가 두 번째 프레이즈로 가면은 어쩌고 you know 저쩌고 you know 어쩌고 you know 저쩌고 you know 이렇게 곱하기 2배 하죠. 그러면은 또 그루브가 달라지죠. 그런 식의 이런 리듬을 쪼개는 남자 리쪼남 리듬을 뒤흔들어 놓으셨다. 그런 목소리로 하는 그런 플레이가 아주 멋진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비 웨이트의 야 노 들어봤고요. 다음 곡도 리듬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그것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또 잘 뭐가 들리실 겁니다. 다음 곡은 스네이크 힙스와 트케이 마이자 쇼미 더 머니 돈을 보여달라라는 말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스네이크 힙스와 트케이 마이자 쇼미 더 머니 돈을 보여주십시오. 듣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 리듬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잘 들어보셨는지 이 곡에서는
베이스가 일단 처음에 리듬을 열심히 막 그루브를 만들면서 쭉 시작하죠. 여기서 나오는 이 웍웍웍웍웍 이런 소리 나는 베이스 있잖아요. 웍웍 약간 이런 느낌. 요거는 이제 그 영국 쪽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그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요거는 어느 스타일, 어느 나라의 그런 그것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기반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은가? 뭐 나쁠 건 없죠. 그러고 조금 제가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애매하긴 한데 듣다가 느껴진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그 1절에서 브릿지 혹은 빌드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 있잖아요. 쿵찍박찍 하다가 드럼 싹 빠지고 드랍 나오기 전, 코러스 혹은 드랍 나오기 전에 그 부분에서 BPM이 조금 한 1 BPM 정도 조금 더 빨라지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보통 이런 하우스, 댄스 음악 이런 것들에서는 일단 DJ가 음악 관리하기 귀찮기 때문에 보통 BPM을 중간에 그렇게 미세 조정하는 거는 포터 로빈슨 같은 그런 덕후들이나 하는 짓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BPM이 빨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그렇다면 뭐냐, 도깨비 도로 같은 것이냐, 귀신의 농간, 그런 게 아니고 BPM이 그대로인데 좀 빨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다면 요 그루브의 그 변화랄까요? 그루브라는 게 뭐냐, 똑같이 쿵칙 박칙을 하더라도 칙을 조금 이렇게 정박에서 조금 앞으로 당기거나 조금 뒤로 밀거나 그거에 따라서 그루브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정말 잘 막 해가지고 아주 한 획을 그은 사람이 이제 제이 딜라, 이런 사람들의 비트는 그루브를 가지고 노는 그것으로 유명하죠. 아무튼 그런 것이 그루브라는 것이 생겨나는 원리인데, 그 브릿지 혹은 빌드업 부분에서 실제로 BPM이 빨라지든지 아니라면은 그루브를 조금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으로 해서 빨라진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몬스터 에너지를 마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야, 근데 내가 느꼈으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고요. 아까 처음에 들으신 곡처럼 1분 43초에 요 보컬 선생님이 랩을 하죠. 랩을 한번 싹 쏴주는데, 거기서도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 이러다가 16비트로 빠빠빠빠빠빠빠빠빠 쏴주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 리조니어죠. 요건 리듬을 쪼개주는 그런 것에서 쾌감이 느껴진다. 그래가지고 아까 그 곡하고 더불어서 같이 세트로 묶어서 들어보았습니다. 좋지요. 분위기도 좋고 아주 멋진 곡들입니다. 자, 잘 들어봤고 다음 곡 듣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tching Flies의 True Colors 듣고 왔습니다.
앨범 커버가 아주 예쁘네요. 요거 그 필름 카메라로 첫 컷 찍을 때 필름 넣고 한 두세 컷은 날려버려야 그때부터 감광 안 된 진짜 그 부분이 나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제대로 찍히거든요. 근데 일부러 넣고 나서 한 두 번째 컷에부터 열심히 찍기 시작하면은 저렇게 살짝 한쪽에 왼쪽에 빛이 스며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찍히곤 하죠. 아무튼 요 곡은 그 제가 맞나? 제가 짱짱짝짝 짱짝 짱짱짝 짱짱 딴딴딴 짠짜짜짜짜짜 보사노바 리듬이죠? 맞나요? 공짝짝 공짝짝 공짝 공짝짝 공짝짝 공짝 이런 느낌. 요거를 보사노바 리듬이죠? 지금 이렇게 확신이 없지? 뭐 제가 뭐 애매하게 틀린 정보를 여러분에게 말해드리는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 아무튼 아주 이렇게 느낌 있는 곡이고 이 곡에서 제가 이거를 특히 가져온 이유는 말이죠. 이 0분 53초 그 뒤에도 또 계속 나오고 하는데 반복해서 나오는데 0분 53초에 처음 나오는 그 이런 그 콩돌이 밤돌이 목소리 같은 그 리드 악기일까요? 보컬일까요? 아무튼 그 소리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답니다. 그게 아마 맞을 거예요. 저의 이 추측은 이거는 맞을 거예요. 이 캐칭 플라이스 이 양반이 바로 다음에 들려드릴 곡에서 유래된 그 사운드를 사용했을 것이다. 다 이게 사람들이 음악에다가 쓰는 사운드들이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있고 그것들의 원조를 찾아 나서는 그런 음악 여행도 재미가 있는데 말이죠. 이 음악의 사운드라는 것이 결국 악기의 발명이나 뭐 기술의 발명 그런 걸로 인해서 다 발전하고 또 새로운 장르가 되고 아니면 표현 방식이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일단 뭐 곡은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소리의 원조집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골드프랩의 러블리 헤드. 역사적으로 아주 이거는 의미 있는 곡입니다. 일단 듣고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골드프랩의 러블리 헤드 듣고 왔습니다. 아주 멋진 곡이죠. 이 곡은 2000년에 나온 음악이고요. 제가 아까 뭐였지? 아까 들은 음악? 아무튼 캐칭 플라이스였나? 그 곡에서 그 사운드를 여기서 아마 요 사운드를 가지고 그거를 계승한 그걸 갖다가 사용한 것일 것이다 라고 한 사운드 바로 1분 16초에 나오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 이게 닭 오리 누르면 소리 나는
그 소리 같은 사운드. 아마 요거를 차용해서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내고자. 그래서 이 사운드의 비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뭐 이게 어떤 뭐 보코더라든지 신디사이저 리드 사운드라든지 그런 거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은 닭 인형을 가지고 만든 것일 것이다. 하지만 뭐 누가 밝혀냈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말했나? 아무튼 세상에 알려진 바로는 바로 요 악기, 코르그, 일본의 악기 회사 코르그에서 나온 1978년에 나온 MS-20이라는 전설적인 신디사이저예요.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고, 요 이렇게 막 뭐랄까 뭐가 많이 달려있죠? 판때기에다가 구멍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구멍끼리 연결을 내가 요거를 여기다 연결하고 요걸 저기다 연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부의 회로를 순서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악기인데,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하면은 좀 신기한 소리들도 많이 나고,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좀 과격합니다. 얘가 필터가 과격한 신디사이저라서 되게 멋진 소리들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디오 테이프에 그 선생님께서 이걸 또 주로 사용하시고 그러죠. 멋진 그 리드 우악 막 이런 소리 낼 때. 그래서 이게 MS-20 요 신디사이저에다가 이 골드프랩 선생님이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노래를 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게 이 신디사이저를 통과해가지고 요 악기의 오실레이터와 필터를 그게 목소리가 통과하면서 섞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약간 그 디스토션도 살짝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낸 소리다라는 것이 알려진 그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들은 곡 캐칭 플라이스의 트루 컬러스, 여기에서 사용한 소리도 아마 이 골드프랩이 한 기법 이거를 따라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저의 추측입니다. 그냥 추측인데 아마 그럴 것 같다. 왜냐, 골드프랩의 러블리 헤드가 워낙에 아이코닉한, 이 사운드로 아이코닉한 음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S-20 이 악기 아주 멋진 악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골드프랩의 러블리 헤드도 들어봤고요. 요런 00년대 90년대 00년대 이런 트립팝 이런 거 분위기 또 좋죠. 이런 거 들으면은 그냥 진짜로 쫙 뭔가 이렇게 어쨌든 뭔가 되게 저거 예술적인 느낌이 듬. 이런 거 듣고 있으면 왠지 이렇게 어쨌든 예술적임, 그리고 이렇게 깊은 밤에 듣기 아주 좋지요. 자,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다음 곡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포이즌 걸프렌드의 Hardly Ever Smile 괄호치고 Without You 괄호 닫고. 이 곡은 92년도에 나왔나? 그럴 거예요.
92년도 앨범이네요. 이 곡을 제가 뜬금 5월달에 요들송에 가지고 온 이유는 그 예지님 있잖아요. 예지님이 애플 뮤직에 본인이 추천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쭉 들어봤는데 거기에서 또 좋은 음악들을 제가 훔쳐왔죠.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같은 그런 것을 예진님이 들은 음악 예들송에서 가져온 곡이고요. 제가 디깅 방법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올린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이 곡은 괜찮은데 하면은 그 아티스트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앨범, EP, 싱글 쭈르르륵 훑어보고 거기서 또 좋은 곡들을 쏙쏙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저의 음악 생활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예진님이 들은 음악 예들송에서 가져온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포이즌 걸프렌드의 Hardly Ever Smile 괄호치고 Without You 괄호 닫고 듣고 오겠습니다. 포이즌 걸프렌드의 Hardly Ever Smile 괄호치고 Without You 괄호 닫고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의 인류가 사용하던 그 사진 프로그램 하두리라는 것을 아시는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 앨범 커버 이렇게 나오려면은 하두리를 켠다. 그러고 인터넷 페이지 하얀 페이지 About Blank라든지 아니면은 뭐 워드 프로세서를 켠다. 하얀색. 그럼 모니터가 하얗게 빛나죠. 하두리 캠을 모니터 위에 올리고 얼굴을 모니터 앞에다가 가까이 갖다 대고 찍으면은 이렇게 코가 하얗게 날아가서 없어지고 이런 분위기 연출이 가능하다. 고대인이 사용하던 하두리 그립네요. 이게 92년 음악인데 진짜 이 감성은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넋을 놓고 들었네. 이 감성이 이제 어떤 감성이냐? 90년대 감성 특. 이것도 이제 트립합이라는 것은 힙합 있잖아요. 힙합을 약간 트리피한 힙합, 요거를 트립합이라고 부르는데 영국 애들이 좀 많이 했고요. 아무튼 그런 쪽의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 90년대 초반 뭐 이런 드럼 사운드, 이게 드럼이 되게 요즘에는 드럼이 엄청 크고 뻑뻑하고 막 저음부터 꿍하고 고음도 막 세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선명한 드럼이 요즘 사운드잖아요. 이때는 약간 딱 진짜 뭐 스테레오 뭐 이런 것도 없고 딱 가운데에 그냥 좁은 그냥 거의 모노죠. 모노. 좁은 곳에 드럼이 뻑뻑하게 좀 미들 대역 중심으로 나오는 요 드럼 사운드, 바로 이것도 기술적인 거죠. 이 당시의 악기의 기술과 그런 발명, 그런 거에서 나오는 장르의 특성인데, 이 90년대에는 디지털 디지털 악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아까 그 MS-20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악기들은 아날로그의 특징, 전압을 가지고
소리를 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압이 불안정하면은 소리도 불안정하고 그때그때 막 튜닝도 막 틀어져요. 신디사이저가. 그러고 소리도 이 볼티지 컨트롤드,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 뿌 이런 소리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게 한계가 있었죠. 근데 혁명이 일어납니다. 언제? 80년대에. 80년대에 샘플러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디지털 하드 디스크 아니면은 뭐 그런 디지털 사운드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악기들이 발명이 된 거예요. 샘플러의 혁명. 그래서 그 뒤로 어떤 악기들이 발명이 됐냐. 신디사이저인데 그 안에 일종의 샘플러죠. 그 롬에다가 음색을 미리 넣어놓고 그거를 가지고 사운드를 합성하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녹음해놓은 그 사운드를 건반을 가지고 바로바로 쳐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롬플러라고 부르는데 그런 신디사이저들이나 드럼 머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아날로그 악기들 이거 소리 막 맨날 불안정하고 막 잡음도 많이 끼고 막 이런 거 쓰다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 지금까지 신디사이저로 만들 수 없던 막 디지털 사운드 막 이런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신기술, 최신 음악, 최신 음향 이런 거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곡에서도 이제 드럼이 이 90년대 이 디지털 롬플러 드럼 머신 혹은 신디사이저에서 나오는 그 뻑뻑한 디지털 사운드. 이때는 초창기 디지털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음질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요 정도 사운드가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이 가냘프고 뻑뻑하고 이렇게 아랫돌이 없고 그런 느낌이지만 또 그래서 이 당시의 사운드의 특징이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뭐 우리가 그 윤상 1집 뭐 이런 거라든지 신해철 1집 이런 거 들어보면은 그런 사운드들 있잖아요. 디지털 악기들의 사운드. 그게 또 이 90년대의 맛이잖아요. 것처럼 이 곡에서도 이 드럼의 이 뻑뻑한 가운데서 나오는 이 사운드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노스텔지어이지요. 언제부터 90년대가 30년 전이 된 건지. 그래가지고 그렇고요. 또 이런 트립합 이런 비트 만드는 방법. 아까도 제가 리듬을 쪼개는 거 얘기하면서 그 그루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드럼이 치키치키 팍치치 구치키치 파키치키 구치키치 파키치키 이렇게 16비트라면은 쿵쿵 빡 쿵쿵 빡 이러면서 치키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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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스윙을 만드는 방법. 너희들은 지금 스윙을 하고 있어. 스윙을 만드는 방법은 하이햇을 보통은 하이햇을 가지고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스윙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이햇을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이거를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입으로 하니까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1, 2, 3, 4 중에서 2랑 4를 뒤로 미는 거예요. 그러면 번쩍 찍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식으로 뭔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스윙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트가 약간 느슨한 느낌도 났다가 거꾸로 하면은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도 났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간에 하이엔만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들어보시면은 진짜로 엄청 땡겨가지고 거의 한 셋 있다는 표나
0.8분음표만큼 거의 그렇게 밀어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이햇을 치면은 이런 느긋한 트립합 사운드의 드럼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트립합 특, 이 화음, 패드를 쫙 하는 거를 7도를 쓰면은 이렇게 오묘한 느낌. 7도 요즘 많이 쓰죠. 그 로우파이 힙합 로우파이 칠 힙합 투 그 스터디 앤드 슬립 그런 거에서 7도 화음 무조건 쓰잖아요. 7도 화음 번복하면 이제 그런 오묘한 몽롱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여기서도 7도 화음 쫙 감고 되게 공격적인 또 뭐랄까 그 어레인지먼트를 찾아냈는데, 후렴 나오잖아요. 후렴이 2분 43초 이런 데서 후렴에서 아이 하면서 아이 하는데, 그거 딱 후렴 쫙 나올 때 이 어쿠스틱 기타를 짜장 하면서 엄청 세게 치는데, 그거를 너무 엄청 세게 쳐서 딱 그 어태금만 들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첫 박자에다가 해주거든요.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 와일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역시 그 후렴에서 공기 반 소리 반이 아니고 공기 100 소리 빵, 공기 소리만 나는 이 보컬 한스럽죠. 이 진짜 보컬도 너무 멋지고, 그리고 옛날 노래 특,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 노래는 소리를 엄청 크게 들리고 싶어 해서 작은 소리도 크게 해놓고 큰 소리도 크게 해서 결국 좀 작은 부분하고 큰 부분의 볼륨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도록 만들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요. 큰 소리와 작은 소리의 그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가 요즘 음악은 좁다라고 하는데, 이 옛날에는 조금 그렇게 음악을 엄청 크게 들리려는 그런 유행이 좀 되기 전에는 작은 소리는 작게 하고 큰 소리는 크게 해가지고 그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또 이런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많이들 했지요. 생각해 보시면은 클래식 음악 들을 때도 그렇고 나가수 같은 데서도 작게 이러다가 이 자식들아 막 이러면은 이게 감정의 표현이, 감정의 대비가 더 극대화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다가 이게 뭐 개소리야 이러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이런 느낌 들죠. 근데 이렇게 계속 말하다가 그냥 이게 뭔 개소리야 이러면은 별로 잘 안 느껴지죠. 그런 것처럼 이 옛날 노래, 이 곡에서 후렴에서 볼륨이 진짜 커져요. 앞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보컬이 그냥 약간 한 이 정도 뒤쪽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후렴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하이 하드리 막 이러면서 하니까 거기서 절절함이 이 절절함이 막 내 가슴을 파고들고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막 고조되고, 그거를 진짜 잘 살려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를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소리를 다 키워만 왔다. 그걸 라우드니스 워라고 해요. 이 음향계에서. 라우드니스 워를 이제 그만두고 음악적인 음악을 위해서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시 되찾자.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 스트리밍 사이트들에서는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당히 맞추는 기준으로 다 소리의 크기를
평균화 노멀라이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들려드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스트리밍 서비스들 들으실 때 애플 뮤직이나 뭐 저 다른 거는 이제 저도 잘 안 써봐가지고 모르는데 애플 뮤직에서 보시면은 설정에서 그 소리 자동 조절, 음량 자동 조절 뭐 그런 그 옵션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로 다른 막 소리를 엄청 키운 음악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를 위해서 소리를 키우는 대신 그냥 적당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살리는 음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애들의 소리를 다 평균적으로 조절해주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켜고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을 만드는 분들도 소리를 그냥 와장창 키우기보다는 어차피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다 키우면은 그냥 작은 애들이랑 맞춰서 줄여버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를 적극 활용해서 음악적인 그런 효과를 잘 살리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립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말들이 길어. 다음 곡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곡도 은은하니 비슷한 분위기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타그와 리의 퀸 앤 킹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파이어타그와 리의 퀸 앤 킹 듣고 왔습니다. 이거 들으니까 생각났어요. 이거를 제가 5월의 요들송에 추가한 그 계기 배경 아까 들은 하들리 에버 스마일 위다웃 유였나? 그거랑 같이 요 곡이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면 새벽에 차를 끌고 나가서 이 올림픽대로와 한강 다리들을 건너며 드라이브 하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5월의 어느 날 새벽에 드라이브를 하면서 거의 해가 뜨기 직전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쫙 드라이브 하면서 한강 다리를 건너면서 5월 달에 새벽엔 거의 좀 쌀쌀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바람을 그 창문을 열고 바람을 쫙 맞으면서 이 곡을 들었더니 아주 기분이 좋더라. 새벽에 트립합을 들으면서 드라이브하는 기분 아주 좋죠. 근데 또 이거 마침 이 곡 마지막에 아침 새가 지저귀는 소리 같은 것도 나네. 그거는 지금 알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의 기분이 좋아서 추가 요들송에 합격한 곡입니다. 그래서 요들송을 이렇게 월별로 제가 나눠 놓는 이유도 이 매달 그런 날씨라든지 기온, 온도, 습도, 조명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또 어울리는 곡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에서는 그래서 뭐 좋은 곡이죠. 좋은 곡이고 분위기 있고 딱 진짜 새벽에 찬바람 맞으면서 드라이브 하면서 듣기 좋은 곡이고 뭐가 좋으냐? 다 진짜 적절하게 잘 만들었어요. 악기들이 적절한 곳에서 적절하게 쓰이고 과한 부분이 하나도 없이 적절하게 ปั๊ 나왔다가 싹 들어갔다가 제 역할들을 다 하면서 특히 베이스가 좀 꿀렁꿀렁을 잘 만들어줘요. 이 저음역은 고음에 비해서 에너지가 훨씬 크거든요. 같은 아무튼 에너지가 저음은 더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베이스가 꿀렁꿀렁을 잘 해주면은 굉장히 이 에너지의 플로우
거기서 오는 그 느낌들이 훨씬 살아있는 음악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뭐 좀 또 한 가지 이렇게 빠밤 하면서 거기에 딜레이 짝짝짝짝 걸려가지고 빠밤 하는 그런 그 브라스 같은 샘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약간 그 전통의 트립합 쪽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이는 국밥 샘플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특출나게 뭐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의 경험과 합쳐져서 들을 때마다 그때의 그 기억이 떠오르는 음악들, 이런 것도 아주 소중하죠. 이런 음악들은 이렇게 메모를 적어놔야겠다. 메모를 어디다 적어? 제목을 바꿔버려야겠다. 파이어타그와 흐리의 요일바가 5월달에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달리며 찬바람을 쐬고 들은 곡 퀸앤킹이라고 제목을 바꿔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봤고요. 여러분도 드라이브 하시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 들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다음 곡 태윤의 낮잠 듣고 올게요. 누운 김에 잠을 청했다. 태윤의 낮잠이었습니다. 아주 좋죠. 이분의 그 다른 음악들도 굉장히 뭐랄까, 아무튼 좋습니다. 요 곡이 특히 조금 다른 바이브가 살짝 있는데 다른 곡들도 기회 되시면은 들어보시기 바라고, 훌륭한 또 보석 같은 우리 언더그라운드의 아티스트. 사실 저도 요 곡으로 처음 알게 됐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약간 트립합에 계속 빠져 있었죠. 이것도 앞부분에서는 이 전형적인 트립합 비트와 이 7화음 세븐 코드를 가지고 이 저거 코드 두 개 가지고 짠 요걸로 반복하면서 가는 진행, 딱 그 전형적이죠. 거의 그 포이즌 걸프렌드 그거랑 그 뭐 그냥 똑같다고 봐도 되는데 이게 그냥 이 장르의 특성이라서 그래요. 근데 그 대신에 이거는 요즘 사운드, 드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90년대 사운드로 그런 트립합을 들을 때와 요즘 최신 사운드, 최신 음질로 듣는 트립합, 또 그 분위기가 다르지요. 다 좋습니다. 그거는 그때의 그 냄새가 묻어 있는 거고, 이거는 요즘의 냄새가 또 묻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냥 여러분들도 다들 들으셨다시피 이렇게 트립합으로 쭉 진행하다가 1분 23초에 전부 다 황 하면서 그 황 리버브에 다 황 빠져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 곡의 제목으로 봤을 때 낮잠에 빠져드는 그런 것을 표현한 것으로 느껴지지요. 아마 99% 그것을 표현한 것일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이 음향으로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거, 이런 게 또 음악에서, 특히 요즘 음악에서는 이펙트나 이런 사운드,
이런 거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프로듀서와 이런 그 아티스트의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바흐가 오르간만 연주하던 때라든지 생으로 피아노만 연주하던 때, 그럴 때는 뭐 이런 이펙트를 사용하기가 불가능했죠. 사운드 자체를 막 꼬아버리든지 이런 거. 근데 요즘에는 이런 레코딩 기술, 그런 것을 통해서 아티스트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또 표현할 수 있는 게 요즘 음악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중에 제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꿈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런 느낌. 못 아시죠? 못. 한국 밴드. 못의 카페인. 그 곡에서 그 곡이 맞나? 또 인상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라서 맞죠? 카페인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음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아랫도리 윗도리 다 싹 날려버리고 음질이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네. 아무튼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진짜 딱 그 카페인 때려 박아가지고 계속 깨어 있다가 몸은 깨 있는데 정신이 날아가 버렸을 때 그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거를 음악으로 표현을 해낸 부분,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 방식에 있어서 좋은 예라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시즌 1 꿈깨는 라디오 때 그 2연 2집 발매 특집, 거기서 아마 제가 했지요. 못의 카페인을 들으면서. 그 에피소드를 찾아보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찾아서 들어보세요, 음악을. 그러면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앞부분 그 파트가 리버브로 다 리버브로 다 빠져가서 날아가 버린 다음에 피아노 연주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꿈속의 그런 거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그 파트에서도 이런저런 잡음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뭐 효과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랑 더불어서 LP 잡음 있잖아요. 지직지직 크래클 하는 그 LP 잡음도 어느샌가 해가지고 되게 커졌다가 또 확 사라지고, 그런 것들로 되게 꿈속의 이런 장면들을 잘 표현을 한 너무 좋은 곡이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예술 작품이지요. 그래서 태윤의 낮잠 들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앨범 커버가 있지요. 이 팀 아주 흥미로운 팀인데 음악을 들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템프스의 If I Could Just, 띄어 읽으면 안 돼. If I Could Just 듣고 오겠습니다. 템프스의 If I Could Just featuring 요니 울프, 크리스, 샤밀, 몬타잉 and
에이미 땡. 아주 정신없죠? 이 곡뿐만 아니라 이 앨범에 온갖 이 피처링이며 뭐며 무슨 다 이런 식입니다. 이 곡을 듣고 저는 뭐 이렇게 뭐 분석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할 그 정신머리도 없거니와 그냥 이걸 들으니까 딱 이걸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런 음악,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음악이다. 괜찮은 설명이죠? 에에올, 여러분 영화 보셨나요? 그거 진짜 그거 짱인데 그 영화도 진짜 보고 나면은 제가 딱 보고 딱 끝나고 와 내가 뭘 본 거임 이런 느낌. 와 내가 뭘 본 거임. 지금도 내가 뭘 봤더라 약간 기억은 안 나는데 화라락 이런 그 기억만 나고 그 느낌. 근데 그게 진짜 사람을 막 그냥 설명도 못하겠네. 아무튼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같은 음악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야말로 진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일화가 있잖아요. 뭐 누구였지? 누가 그거 감독 둘이 만들었죠. 그 영화를 보고 이거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든 것 같다라고 했었나?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감독들이 검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뭐 ADHD가 나왔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진짜 와라라라 막 이렇게 만들었는데 다 말이 되는데 뭐지 하면서 따라가게 되고 다 감상하고 나면은 오 이렇게 되는 거. 이 곡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이 밴드인 것 같아요. 밴드 템프스라는 요 이상한 악어 이걸 파티게이터라고 하나 본데, 이 캐릭터를 되게 밀어요. 이 앨범 나오기 전에 싱글들도 이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고, 근데 이게 지금 방금 음악 들으면서 찾아보니까 이 영국 코미디언 제임스 에이캐스터라고 읽나? 아무튼 제임스 에이캐스터라는 영국 코미디언이 하는 프로젝트 밴드라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이 코미디언이 이 파티게이터라는 이 인형 탈을과 모종의 그 관계가 있나 보죠. 그래서 하는 밴드인데, 스스로 이 템프스 프로젝트를 DIY 고릴라즈라고 설명을 한대요. 고릴라즈 아시죠? 애니메이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슈퍼밴드, 데이먼 알반과 친구들 등등. 아무튼 DIY 고릴라즈라고 설명한다는데, 이 앨범에서 모든 트랙에 이 기사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오자면 Every track features a whole mess of guests from across the indie music universe. 그러니까 진짜로 이 인디 뮤직 우주, 인디 뮤직 세계에 있는 whole mess of guests, 엉망진창 와장창 게스트를 다 피처링을 해가지고 모든 트랙을 만들었다.
그니까 진짜로 에브리웨어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at once의 느낌이 나는 게 당연하겠죠. 이 멀티버스에 있는 모든 인디 뮤직 게스트를 다 불러다가 음악에다 때려 넣으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흥미로운 곡 그리고 흥미로운 앨범입니다. 이 앨범도 다른 곡들 시간 되시면은 찾아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뭘 듣고 있는 거지 하는 느낌이 나는데 뭘 듣고 있는 거지 하면서도 괜찮나? 뭐지? 하면서 그냥 듣게 되는 그런 그런 앨범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오늘 원래 그냥 지난주에는 한 것도 디아블로밖에 없고 PC방만 다녀가지고 뭐 별 말씀을 드릴 것도 없고 해서 금방 끝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른 데보다 더 길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요일바의 꿈깨는 라디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같이 들어주셔서 저도 재밌었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고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라고 명품 음악방송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시면은 저도 이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은 저희의 이 노력이 부가가치가 더더욱 창출되겠지요. 그래서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내일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로 다니시고 선크림 잘 바르시고 수분 섭취 잘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냉방병도 조심하시고 그러면 오늘도 꿈깨요. 안녕.